세상에는 죄수를 가두기 위해 철창이 필요 없는 감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옥의 위치 자체가 진정한 감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감옥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이나 온통 얼음과 숲으로 이루어진 곳들입니다. 또 어떤 곳은 차가운 물과 극심한 더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연 자체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수감된 걸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번은 프랑스의 샤토디프입니다. 처음 보면 마르세유 근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평범한 오래된 요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16세기에 군사 요새로 지어져 바다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거센 파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도시가 보인다고 해도 그곳에 살아서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 요새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에 정치범, 종교범, 그리고 정부가 침묵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고 합니다. 부자라면 요새 위쪽에 더 좋은 방에 배정될 수 있었고 약간의 바람과 빛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죄수라면 대부분 더 아래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방은 어둡고 좁으며 바닷가와 가까워서 벽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 있던 죄수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 요새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펼쳐진 넓은 바다를 보면 왜 예전에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게 본토까지 살아서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우리 목록에서 9번째는 크로아티아의 골리우톡입니다. 첫 번째, 감옥이 요새가 있는 작은 섬에 있다면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기는 나무와 그늘이 거의 없고 여름엔 매우 덥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골리우톡은 냉전 시기 유고슬라비아 지도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와 소련 지도자 조셉 스탈린 사이에 갈등이 생긴 후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을 지지한다고 의심받은 많은 사람들이 보내졌고, 그리고 전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섬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정신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수감자가 있으면 그는 다른 죄수들의 줄 사이를 지나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듣고 밀침을 당하거나 맞기도 했습니다. 저항하면 처벌받을 수 있었고, 이는 죄수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한 친구도, 동맹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도 시켰습니다. 섬에는 거의 나무가 없어서 하루 종일 햇볕이 바로 몸에 내리쬐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식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수감자들에게 그곳에서는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도 지쳤죠. 그리고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자기 친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1989년에 교도소가 문을 닫은 후에는 부서진 건물들과 버려진 구조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섬에는 오래된 벽, 녹슨 철, 그리고 세월에 의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바라보면 한때 사람들이 그저 바위, 더위, 그리고 바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감옥 역사에서 어떤 곳들은 두꺼운 벽이나 많은 경비병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이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탈출하기 힘든 것은 감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8번째, 노르웨이의 바스토이 교도소입니다. 감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처음 떠오르는 것은 높은 담장, 철조망, 무장 경비원, 그리고 철문으로 된 감방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는 이 모든 것과 반대인 바스토이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몇 시간 떨어진
오슬로 피오르드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보면 감옥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시골 마을처럼 보입니다. 나무도 있고 농지도 있고 해변도 있고 나무로 된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교정청에 따르면 이곳에는 1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주변에 높은 담장이 거의 없고 면도날 철조망도 없으며 각 구석마다 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많은 수감자들은 전통적인 감옥방이 아니라 단순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음식을 요리하고 동물을 돌보며 농사를 짓고 섬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지냅니다. 도서관도 있고 교회도 있으며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들은 피오르드의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는 것도 허락받습니다. 처음 보면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은 처벌의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자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릅니다. 노르웨이 사법 시스템에 따르면 감옥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원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수감자들을 더 잘 대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들이 출소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스토이 교도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높은 담장은 없지만 이곳은 여전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차가운 물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에 따르면 예전에 배를 타거나 수영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에게는 예전 바깥에서의 삶보다 안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스토이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세계의 다른 교도소들이 두려움과 강력한 보안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반면 이 교도소는 신뢰, 책임감,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사용합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일부 고보안 교도소들보다 더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7번째,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 교도소입니다. 바스토이 교도소가 조용한 섬처럼 보인다면 다음 교도소는 마치 세상의 끝에 있는 것처럼 남아메리카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의 얼어붙은 바다와 산맥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서반구에서 가장 외진 교도소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수아이아 교도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1900년대 초에 정부가 위험한 범죄자들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동도 느렸고 통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죄수로 보내지면 마치 정상적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감옥 주변은 온통 차가운 산과 숲, 얼음, 그리고 비글 해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눈보라가 자주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하더라도 자연 환경 자체가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문명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매우 추웠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당시 죄수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우수아이아 마을의 일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그 감옥이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감옥이 커지면서 점차 경비원,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 주변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수아이아는 아르헨티나 남부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죄수들에게는 그곳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었고 일도 고되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편지나 소식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비싸고 힘들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1947년이 되자 아르헨티나의 형벌 정책 변화와 시설의 상태 때문에 그 교도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은 해군 시설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옛날 감방, 철제 침대, 좁은 복도, 두꺼운 벽들이 남아있으며 한때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수감자들을 가뒀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수아이아를 세상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6번 태즈메이니아의 포트 하서입니다. 예전에 그곳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죄수들을 막기 위해 많은 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진정한 보안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트 하서는 호주 태즈메이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토와는 이글 호크넥이라고 불리는 아주 좁은 땅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의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거의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곳이 유일한 주요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영국 식민지 당국은 이곳을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형무소 정착지로 완벽한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그 작은 출입구만 통제하면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글 호크넥에 연이어 경비견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묶여서 통로 전체를 감시하도록 했고 특히 밤에는 더욱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수가 땅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다면 먼저 사나운 개들의 경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통해 도망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바닷물은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보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반도 근처 바다에 상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국이 일부러 상어를 풀어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상어에 대한 두려움과 차가운 바닷물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트 하서 영국 제국에서 가장 엄격한 유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33년부터 이곳이 운영되던 시절 영국에서 호주로 보내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범죄자였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전에는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여러 작업장도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10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이 정착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보안만이 아니라 죄수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감옥은 당시 분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죄수들은 대부분 독방에 혼자 있어야 했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다른 죄수들을 보지 못하도록 후드를 씌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죄수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유대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통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해가 지난 지금도 포트 하서에 대한 한 이야기는 여전히 자주 회자됩니다. 옛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 죄수가 동물 가죽을 이용해 캥거루처럼 보이는 의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계획은 진짜 캥거루인 척해서 이글 호크넥의 경비견들을 속이고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속지 않았고 그래서 탈출 시도는 금방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트 하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들도 없고 그곳은 조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감옥 건물들과 좁은 젤다 감방, 그리고 한때 호주에서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였던 이글 호크넥의 좁은 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5번째는 러시아의 화이트 스완 교도소입니다. 포트 하서가 바다와 좁은 길로 둘러싸여 있다면 다음 교도소는 얼음 차가운 호수, 그리고 광활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에는 화이트 스완으로 알려진 교도소 시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교정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수감자들이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는 호수 중앙의 작은 섬에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배나 얼어붙은 도로만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이 지역의 기온이 매우 낮아집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호수는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거의 사람이 없는 울창한 숲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하더라도 바로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될 것은 극심한 추위, 습, 그리고 문명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시스템도 매우 엄격합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가족 면회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수감자들을 시설대에서 이동시킬 때는 다른 죄수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을 뒤로 묶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이동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설명에 따르면 화이트 스완이라는 이름은
수감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백조의 목과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다른 유명 교도소들과 다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차가운 도시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습니다. 관광 명소도 아니고 극적인 디자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곳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일부러 무섭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수가 첫 번째 장벽이고 숲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쿠바의 프레시디오 모델로입니다. 외부 교도소는 높은 벽을 사용해 수감자들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과거 쿠바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죄수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프레시디오 모델로는 쿠바 남쪽의 섬인 이슬라 데 라후벤투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헤라르도 마차도가 집권하던 1920년에 지어졌으며 설계부터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교도소 건물 대신 이곳은 거대한 원형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각 건물의 중앙에는 감시탑이 있고 그 주위를 따라 감방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중앙탑에서 경비원이 거의 모든 수감자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죄수들에게 문제는 자신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탑 안의 인물을 명확히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설계 목적입니다. 이것을 파노피콘이라고 부르며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덤이 처음 설명한 개념입니다. 1700년대에 나온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모를 때 그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앞에 경비가 없더라도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수감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감옥의 철창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감옥이 한창일 때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둥근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섬에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바다로 둘러싸여 죄수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수감자 중 한 명은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그는 1953년 몬카다 병영 공격이 실패한 후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피델 카스트로는 프레시디오 모델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정치운동을 계속해서 조직했고 이것이 나중에 쿠바 혁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감옥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적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감옥이 결국에는 이전 정부를 무너뜨린 혁명이 더 강하게 형성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967년에 이르러서 프레시디오 모델로 감옥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쿠바의 역사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감옥의 디자인을 보면 왜 이 감옥이 독특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람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 감옥은 수감자들에게 늘 감시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설계됐으며 경비원이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 아일랜드입니다. 프레시디오 모델로가 심리적인 감시 때문에 무섭다면 다음 감옥은 구립감 때문에 무섭습니다. 케이프타운 근처 바다에는 수백 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로벤 아일랜드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영국 통치 시기,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정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죄수나 망명자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범, 범죄자, 그리고 한때 나병과 같은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수감자는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만델라는 196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의해 아파르테이트 반대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로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오랜 세월 머물렀습니다. 그의 감방은 아주 작았고 바닥에는 얇은 침대만 있었으며 작은 창문과 간단한 양동이가 화장실로 사용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는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석회석 채석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석장의 하얀 석회석에 비치는 강한 햇빛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여전히 강한 빛, 예를 들어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것에 민감했습니다. 감옥 환경의 어려움 외에도 섬의 위치 자체도 큰 문제였습니다. 로벤 섬과 남아프리카 본토 사이의 물은 매우 차갑고 조류도 강합니다. 그래서 수영만으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섬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감자들에게 더 힘든 것은 단순히 거리만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은 섬에서 본토를 볼 수 있었지만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로베벤 섬이 고립의 상징이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 후 넬슨 만델라는 다른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1990년에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편 로벤섬 감옥도 결국 폐쇄되어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예전 수감자들이 가이드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때 갇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서서 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일하던 옛 채석장에는 지금 돌로 만든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과거 죄수들이 겪은 고난을 상징하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벤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인 감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거꾸려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와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산페드로 교도소는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산에 있는 감옥도 있고 섬에 있는 감옥도 있지만 볼리비아의 산페드로 교도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도소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변이 평범해 보입니다. 도로도 있고 가게도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마치 작은 마을 같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BBC, 문도와 다른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산페드로 교도소 내부의 시스템은 독특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감자들이 직접 자신이 머물 방을 사거나 임대합니다. 돈이 있는 죄수일수록 더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침대, 주방, 욕실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좁은 공간이나 복도, 계단에서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더 편하게 지내고 어떤 수감자들은 매우 힘들게 지냅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교도관이 내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밖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죄수들만의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더가 있고 규칙이 있으며 각종 비용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들만의 방식도 있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교도소입니다.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일부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예전에는 산페드로에서 수감된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몇몇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들은 가족이 있는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 감옥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도소 역시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볼리비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빈곤, 가족, 지원 부족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페드로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고도가 매우 높습니다. 라파스는 볼리비아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3,600m가 넘습니다. 이런 높은 고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바로 숨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지역에서 온 수감자들에게는 공기조차도 추가적인 고통이 됩니다. 예전에는 산페드로가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지와 다른 보도에 따르면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 투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부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내부를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이런 종류의 감옥 관광이 위험하고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해 이를 막았습니다. 산페드로 교도소가 무서운 이유는 세상의 끝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유는 이 교도소가 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곳에선 머물 곳을 직접 사야 합니다. 수감자들만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면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1번. 러시아의 블랙돌핀 교도소. 산페드로가 작은 마을처럼 된 감옥이라면 블랙돌핀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수감자의 거의 모든 움직임이 통제됩니다. 블랙돌핀 교도소는 러시아 소릴레치크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이 교도소에 관한 다른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그곳은 환경도 열악합니다. 교도소는 넓고 거의 평평한 스텝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건물에서 탈출하더라도 그게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밖에는 갈 곳이 멉니다. 땅이 넓고 날씨는 춥거나 덥습니다. 그리고 쉽게 숨을 곳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 돌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습니다. 관방에서 나올 때면 경비원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수감자들은 자주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교도소의 구조를 외우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쉽게 탈출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방 안에서도 움직임이 통제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몸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교도소가 블랙 돌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한 수감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검은 돌고래 동상 때문입니다. 그건 이곳이 매우 엄격하고 거의 틈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독특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표현을 위해 그곳에는 시스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수감자가 직접 만든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돌고래 조각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곳의 진짜 삶의 모습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블랙 돌핀은 거의 출소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도소입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교도소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며 수감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산페드로에서는 교도소가 도시 안의 혼란스러운 마을처럼 보입니다. 블랙 돌핀에서는 교도소가 넓고 차가운 곳 한가운데 있는 통제 장치처럼 보입니다. 두 곳은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감옥은 단순히 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진짜 감옥은 그 안의 시스템입니다.